안녕하세요. 과학책을 만나다로 처음 인사드리는 엄지혜입니다. 과학책 하면 혹시 어렵고 딱딱하다고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과학은 원리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건강이나 심리까지 그 연관성을 가지는 분야가 참 다양한데요. 앞으로 과학책을 만나다에서는 실생활에 숨어있는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책의 작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아는 외국인. 직접 만나보시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가 바라본 다른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주기 위해 현재 한국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는데요. 한국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즉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국제사회에 드러내 보이는 과제에 대해 왜 소극적일까? 저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각종 기술은 세계 인류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것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개발 수준에서 나타나는 집중력과 전략,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나 전통은 자랑스럽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을 세계에 홍보할 때도 이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 문화와 교육, 기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세계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심어놓은 잘못된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일본이 미개발이라고 폄훼한 한국은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다. 세계 속에 한국을 드러내는 이미지의 홍보 수단으로 전통 문화를 적극 활용한다면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음을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발견이야말로 한국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에는 현대화의 과정에서 간과하거나 잃어버린 기술이 참으로 많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과거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 속에서 한국의 강점을 뒷받침하는 숨은 기술을 발굴해야 한다. 저자는 전통 문화를 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수의 개념을 미래형 생태 건축에 접목시킬 수 있고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세계 교육 이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선비 정신을 세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쓰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 책에서 보면요. 저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계속 그 외국인 친구한테 한국이란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 문학, 그 전략까지도 좀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특히 그런 전통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한국이 어떤 의미의 큰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국 더 이상 지난 40년 동안에 계속 그 성장하나 아니고 옛날부터 그 위대한 전통이 있는 것은 좀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할 때 네. 전통 문화를 가지고 홍보하는 게 좋다고 지금 짚어주었는데요. 네. 왜 전통 문화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한옥의 경우는 뛰어난 이런 건축의 전통이 있고요. 그거는 충분히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옛날 사실 100년 전에 우리 이른바 현대 건축 건설은 일본 그 영향으로 또 시작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그 건축가들은 많은 영감 받았어요. 그때 만약에 지금 이제 와서는 한옥을 크게 소개한다면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건축의 트렌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옥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런 또 기술 문화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책에서 많이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가치관 부분에서도 많이 짚어주셨던데요. 네. 어떤 네. 부분이 있었나요? 네. 브랜드보다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 옛날부터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발상, 생각, 신념이 있었고요. 그는 보편성을 갖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그다음에 애정이나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정신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자체 그런 개념을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또 많이 홍보하면 대단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익인간 네. 널리 네. 인간이 이롭게 하라 네. 이런 네. 의미잖아요. 네. 사실 한국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네. 책에서 보면 요즘 SNS나 인터넷 악성 네. 댓글 문제로 여러 네.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것 또한 전 세계적인 이 네. 보편적인 가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네. 요소가 한국 문화에 있다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몇 가지 있지만은 두 가지. 예를 들면은 한국이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 발전해서 사실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은 한국이 원래는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서 조선 왕조 실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부기관이 있었지만은 독립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해도 제대로 보존되고 있었어요. 뛰어난 전통이고, 그거는 현대사회에서는 한국일 때 별로 없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와서는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새로운 시스템의 그런 표준이나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 조선시대 17세기, 18세기에서는 예학 전통이 있었어요. 예학은 신분이나 의지가 달라도 항상 예의 바르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노하우, 아주 상세한 그런 관계, relationship에 있어서 좋은 지적, 그런 아이디어 주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있었지만은 예학을 다시 재해석하고 네트워크 시대 사회에서 다시 재활용한다면은 아마 우리도 새로운 네트워크의 그런 에티켓이나 그런 전통이 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학은 또 우리 이제 요즘 현대 한국인들한테는 오히려 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수님은 그 부분이 오히려 예의를 지키는 이 통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를 들면은 서양의 민주주의 전통 보면은 뭐 그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지만은 고대 그리스는 노예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뭐 고대 그리스 하고가 아니고 거기는 위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18세기부터 그 사실 개발했어요. 또 같은 의미에서는 조선 왕조실록이나 옛날 조선시대 그 예학 전통 그런 기술, 그런 과학 기술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쓰고 있지 않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발치, 좋은 점을 발치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네요. 그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이제 좋은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우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외국인하고 조금 차이점 몇 개 있어요. 저는 매운 것을 다 못 먹고 한국 원래 노래나 뭐 K-팝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한국 이런 제도 행정에 뛰어난 조선시대 500년 평화로운 행정의 전통이 그거 오히려 대단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 부분이 오히려 한국의 미래에서 더 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K-팝으로 한국이 대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K-팝에 좀 새로운 발전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추석을 꼽으셨더라고요. 추석의 세계화라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인한테 재미있게 추석 소개하는 일이 가끔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세계적인 그런 뭐 명절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그 추수 감사절의 경우는 원래는 종교 뭐 그 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까지 지금 뭐 흑인까지 뭐 그 재미 교포까지는 그 같은 명절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추석의 경우는 자기 조상에 대해서 차례나 절하고 뭐 경의를 표시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국 사람이 사실 쉽게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다문화 사회 시대에 한국 생각하면은 충분히 원래 추석 그런 전통에 조금 재해석하고 여기 와 있는 뭐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이나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조상에 대해서는 뭐 절도 차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크게 해석하면은 와 있는 외국 사람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추석은 세계적인 하나 명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도 나름대로 뭐 추석도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추석이나 사실 큰 의미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좀 추상적으로 자기 조상에 대한 뭐 경의하는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석에서는 우리 가족 모여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뭐 했다는 좀 재미있는 얘기나 그런 나누는 시간을 하면은 그런 시대의 격차를 치를 수 있고 한국에서 상당히 큰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추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께 예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외국인들도 외국분들도 조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사실 추석하면은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시골, 귀향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교수님이 시골도 한국의 프로방스, 유럽의 프로방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셨더라고요, 책 속에서요. 사실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관광 상품으로 발달을 시켜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뭐 사실은 제 어렸을 때도 프로방스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척도 있고요. 그래서 충남에 대전에 살면서 많이 시골도 봤어요. 근데 프로방스가 비슷한 점이 많고 좀 더 예쁘게 하면은 충분히 이 뭐 프로방스처럼은 관광지로 또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풍경도 좋고 그다음에 음식도 아주 맛있어요. 네. 대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책 속에 보면요. 대전이나 이제 이 시골을 이 관광 상품화 하려면 좀 어떤 특징을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직접 그림도 그리셨더라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면 시골 다 자기 마을에 하나 휘장이나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붙이고 있고 뭐 티셔츠도 있어요. 이상하게 한국 그런 전통 별로 없고요. 만약 관광지로 개발하려면은 대단히 큰 의미 있어요. 대전의 경우는 우리 뭐 과학도시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과학은 뭐 지금 시작한 거 아니고 옛날부터는 대전 지역에서는 그 바로 백제하고 그 신라의 국경이 있었고 격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산속에 더 많은 산성이 더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한 40개 정도 산성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휘장을 만들었고 이건 초고산성. 그래서 원래는 색깔 여기 보이지 않지만은 그 빨간 까마귀 그런 의미에서는 해석했고 재미있게 하나 그 휘장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산성을 어떤 도식화해가지고 깃발을 만들면 좋다라고 또 집어주셨는데요. 이런 산성이나 이런 한국적인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대단히 아름답죠. 다만은 그렇게 주목 안 하면 사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산성이 지금 참 타고 있지만은 만약에 멋있는 뭐 깃발 만들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재건한다면은 아마 대단한 관광 코스도 될 수 있고 그는 대전의 관광의 핵심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이 과학도시 재금이 됐고 개발했다는 우리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뭐 신라 그때 백제 시대부터는 벌써부터 그런 과학이 더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조선 시대에서 향교 중심으로 해독이나 그쪽에서는 더 많은 연구도 했고요. 과학 그 기술도 있었어요.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주목할 수 없다. 잠든다. 이 말씀이 뇌리에 딱 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제는 뭐 주로 그 가치관의 문제있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크게 큰 제공하려면은 한국 가치관, 그래서 브랜딩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어떤 작은 마을에서는 무슨 아줌마, 뭐 아저씨가 일어나서 자기 나라 그 개혁한다고 뭐 혁신하려고 하면은 나는 아프리카의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그 다산 종량경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종대왕은 그냥 한국의 한 인물 아니고 세계 문화재의 일부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사실은 옛날부터 뭐 사무라이나 이제 와서 뭐 사무라이 일본 거 아니고 뭐 남이 가더라 다 사무라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그거는 아직 없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전통은 선비 전통이죠. 선비 정신이 뛰어난 한국의 전통이 있고요. 거기는 바로 지식인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항상 도덕
자기의 역사적인 역할을 의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이나 문학이나 표현, 의사소통을 좀 강조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뛰어난 전통이고 여러 나라에서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책임 있는 지식인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뭐 삼성, LG나 브랜드 속에도 좋지만은 오히려 그런 선비 정신 속에 하면 또 좋은 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전통의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제의 과학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법을 담은 책부터 집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까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기적인 뇌. 뇌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건강과 감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을 알려주는 책, 이기적인 뇌. 이 책은 뇌 시스템이 궁핍한 시기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풍요의 시기엔 우리의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 비만이 온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식이요법에서 질병이 오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최고의 집을 만드는 공간 배치의 교과서. 2013년 일본 아마존 주택 건축 분야에서 48주간 1위를 한 책입니다. 집짓기 설계의 기본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데요. 집은 가족 간의 관계는 물론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인격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 배치를 알려주는가 하면 추위, 난방, 집안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 생명의 설계도 DNA. 질병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에 정해지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책, 내 생명의 설계도 DNA. DNA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과연 유전자가 우리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개인 맞춤형 질병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흥미롭고 유익한 과학책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